실내 8번 시작하겠습니다. 음택이네요. 예, 강소성 부령현에 있고 택주는 고내경의 조묘고, 형세로는 진궁에 있는 물이 장원하여 장원에서 손궁을 지나고 이궁과 공궁을 지나고 다음에 태궁으로 소거하는데, 소거는 파 내지는 물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거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궁에는 별도로 두 개의 묘가 있다. 이 말은 불필요한 말인데 적혀 있네요. 그런데 가왕에서 이 고내경은 이 묘로 인해서 애꾼이 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진궁에 구자가 여기 있죠. 향성 구자가 장원하여 목질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문에 계자 정양 하계 쌍성해향이네요. 쌍성해향. 그러니까 사문에 삼자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잘 감싸고 도니까 재물에는 원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자 때문에 애꾼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 진궁의 물이 장원하다고 했는데, 이 물이 양이 좀 많다고 보고, 또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문의 구자인데 여기에서 진궁에서 들어오는 물이 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이 득과 파, 이 두 향성의 숫자를 합치면 9하고 5가 되죠. 그래서 9하고 9는 화고 5는 토죠. 그래서 화생토로에서 상생을 하는데, 이 오토가 오토는 문자 그대로 흙이 되죠. 그래서 흙으로 불을 덮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이 고씨가 애꾼운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추가할 대목은, 어느 운이든지 쌍성해양이 되는 자자와 임자계자죠. 임자계자 중에 쌍성해양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이 쌍성해양이죠. 그러니까 여기 산성칠이 있으니까 물이 있고 난 다음에 산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반왕산에 해당됩니다. 이때 안산이 비교적 가까우면은 반왕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물이 있고 물 뒤에 산이 있다면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왕산이 되고요. 또 여기 사자가 있죠. 사문의 사자는 생기방이 되죠. 생기가 되는데 그쪽에 뒤에 산이 있다면은 사문의 생기니까 그 영향력이 100%는 아니더라도 반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산이 좋게 있으면 생기사가 되므로 반왕산이 돼서, 그래서 앞에 있는 반왕산과 뒤에 있는 반왕산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왕산왕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작의 좌에서 쌍성회향이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인정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9번이요. 9번 구륙은 창살, 총에 의해서 타살당한 것이죠. 강서성 부령현의 번시의 모택, 양택이네요. 공궁에 고지가 있고
타궁에는 모두 평지이다. 비에게. 예, 우리나라에서도 공비란 말이 있죠. 공비. 예,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문 때니까 아마 중국에서도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게 대립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창겁을 당했는데 이 당시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총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창살 사건의 영향으로 아들도 본처죠. 본처도 자살해서 죽어버렸네요. 그건 그 이유는 산성 구영양 때문이다. 그러는데 지금 구륙이 문제가 되죠. 구는 이 약이죠. 약인데 우리가 치료는 약도 되지만 구자는 화약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육이나 칠은 오행상 금에 해당되니까 금속에 화약이 있는 것, 그랬을 경우에는 총이나 대포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구륙은 여기에서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문에 구자가 있으니까 사문에 향궁에 구자가 있는데 사문의 구자는 생환기가 아니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쪽 방향에 높은 산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구자를 해석을 흉하게 해석해야겠죠. 그런데 구륙이 또 거기 구자에다가 향성이 구륙이 되니까 더욱 흉하죠. 그런데 이 구륙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산성 구자와 운반도 또 이제 다시요. 구륙이 운반과 또 향성이 구륙이 되죠. 그리고 이 향궁과 그리고 향궁과 이 중궁은 항상 연결해서 본다고 그랬죠. 그래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 구와 산성끼리 연결하면 구와 육이 되고 또 향성은 향성끼리 구와 또 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륙에 대한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집의 아들이 말하자면 창살을 당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의 아들의 부인이 또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여기 6하고 2가 있죠. 원단반이 2죠. 원단반이. 그래서 6하고 2는 부부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부부 정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생전에 부부간의 금실이 좋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못 잊어서 아마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참고로 어느 운이든지 간궁과 공궁, 그러니까 축간인자와 미곤신 좌향에서는 좌궁, 중궁, 향궁의 산성, 향성, 운반 3개의 숫자가 147운에는 전부 다 147로 되어 있고 258운에는 잘못 썼네요. 258운에는 258로만 되어 있고 369운에는 369로만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좀 비교적 특정인에만 발흥이 치중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문이죠. 사문이면은 현재 여기 좌궁과 중궁과 향궁 이 9개의 숫자가 전부 다 369로 되어 있죠. 여기 그러죠. 사문육은 군에는 좌궁 중궁의 숫자가 369로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특정인에게 발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축자와 미자가 왕산왕양이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이 세 개 궁의 숫자가 전부 다 9개 숫자가 전부 다 2, 5, 8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한쪽에 좀 치우치는, 발복이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이요. 음태. 이번에도 또 이번에도 또 9가 되네요. 9. 근데 여기에서 96이라고 했는데 여기 6자가 지금 안 보이죠. 낙서상의 숫자가 6으로 이렇게 봐서 창살과 음란이 되네요. 여기도 여기도 글자가 계속 틀렸네요. 여기도 강소성이죠. 강소성 불영 육구의 주양정의 부모묘인데 건국의 고지이고 건국에 높은 산이 있고 타국에는 평지이다. 대와 삼,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 두 형제가 창살을 당하여 결국에는 말하자면 절사되었고 단지 둘째 아들에게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며 그리고 부녀자 아들은 아주 음란하였다. 그 이유는 산성이 구자 영향으로 자살이나 창살, 그런데 창살이 발생하였다고 유은승 선생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사문에 삼자가 있으니까 왕산이고요. 또 사문에 향궁에 있으니까 왕향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왕산 왕향이 되죠. 그런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이유는 여기 건궁에 여기가 고지가 있으니까 고지가 있으니까 일종의 용신사 내지는 용신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궁이 좀 특별한 궁이니까 해석을 해 줘야 되죠. 그런데 또 이 건궁을 해석인데 여기 향성 사자와 요 운반 사자가 동일한 경우 이때에도 복음이 됩니다. 복음.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육자 여기 산성이나 향성이나 둘 중에 하나 육자가 돼야지 단궁 복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외에도 숫자가 동일하면 그러니까 동일을 하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의미죠.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 풍수에서는 죽을 사자 써가지고 사국이라고 하죠. 사국. 그래서 이 건궁도 단궁 복음이 됩니다요. 총하고 화약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6하고 9 또는 이 7구도 말하자면 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절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건궁이 가장 그 핵심이 된 궁인데 전부 다 음수로 되어 있죠. 또는 만약에 양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말하자면은 출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양태의 경우 전부 다 음수로 되어 있는 궁이 있다면은 출산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음란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음란의 영향도 있죠. 만약에 여기 이 건궁이 전부 다 양수로 되어 있다면은 음수로 되어 있으면 음란이고 양수로만 되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그 출산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안 좋은 영향은 폭력 시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산 고지니까 구자를 위주로 봐야 되죠. 구자를 위주로 보는데 구자가 불합국이었을 때 또는 신령이었을 때는 구자를 일명 욕화라고 부릅니다. 욕화란 말은 색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성 구자에 산이 있었을 때 신령이 했을 때는 일명 욕화라고도 합니다. 욕화라니까 말하자면 여기에도 구자로 인해서 아까 그 음란했다고 하는데 바람을 피운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파룬이니까 파룬의 구자는 음란이라 음란 또는 여기 그 욕화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파룬의 구자는 구자가 본래 그 출산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산성 구자가 있는 곳에 신혼부부 방을 두면은 아주 임신이 잘 됩니다. 다음이요. 11번이요. 11번은 사문의 경자갑향. 경자갑향이니까 상산하수죠. 뒤에 물이 있어야 하고 앞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즉 바꿔 말하자면 비록 상산하수이지만 뒤에 물이 있으려 하고 있는데 물이 있고 또 앞에 산이 있어야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산하수라도 합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복을 받는다. 이 발복을 받게 됩니다. 택주는 이 저자, 이 책의 저자 그 유은승의 생모면이에요. 진궁의 갑상에 경자갑향인데 갑방향에 긴 언덕이 있고 그리고 또 태궁에는 물이 모여 있고 축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산하수 합국이 되죠. 나머지 국은 모두 수전이다. 수전이란 말은 논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답자죠. 답. 이런 말을 쓰는데 본래 중국에서는 이 답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수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묘는 선산에다가 장하였는데 장후에 부유하여졌으며, 지금 사문에 삼자가 있는 곳에 물이 축수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리고 인정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출산이라고 그랬어요. 인정이 특별히 왕성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장방에게 더욱 좋아 육남일녀를 두었다. 이유는 합국이므로 상산하수 합국이죠. 그래서 인정과 재물이 두 개가 모두 왕성하였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이렇게 용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반 좀 초급 수준의 실력자들은 상산하수는 안 쓰는 것이 상책입니다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방이 인정면에서 왕성한 이유는 아마 이 삼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항상 사문에는 삼자가 좌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 팔운의 묘를 쓰고 집을 지어서 사는 경우에는 주로 팔자, 즉 소남이죠. 소남에게 어떤 영향력이 더 많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좀 추가해서요. 지금 산성삼이 향궁에 있죠. 이랬을 때 만약 내룡이 오는 경우는 아마 이 송궁 아니면은 강궁에서 오죠. 물론 여기에서 사례는 전부 다 이 산이 진궁을 빼놓고 또 여기 물을 빼놓고 나머지 이게 수전이라고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논이죠. 논이지만은 만약에 내룡이 온다면은 여기 손궁에서 오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사문에 산성 사자는 생기방이니까 송궁에서 오면 좋고, 만약에 이 간궁에서 온다면 사문의 팔자이기 때문에 좀 내룡이 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룡이 어느 방향에서 오냐, 그것은
왕기방에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생기방의 숫자에서 내령이 오면은 더욱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